이틀 뒤 저녁, 태섭의 방 안에는 태광과 갓선 노인 김태식 그리고 장서방이 태봉제를 의논하고 있다. 매년 행하는 의식이라 절차에 대해서는 노인이 주관을 하지만 경비 일체를 거의 도맡아 내는 태섭에게 김태식이 돈을 얻으러 온 것이다. 아이고, 물가가 막 정신없이 오르다 보이. 작년보다 돈이 애법 더 많이 드는구만. 서성갈 날이 멀지 않은 노인이지만 태섭과 학렬이 같은 김태식이 미안한 듯 말을 꺼낸다. 압니다, 형님. 걔도 작년 수준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도 동네 죄를 드리는 긴데 성의 있게 해야 안 됩니까? 태섭은 입고 있던 저고리 주머니에서 지전다발을 꺼내 노인의 무릎 앞에 밀어준다. 맞다. 이게 뭐 우리 동네 잘 되라고 지내는 제 아이가. 그라모 올해도 니 제주 할 생각 없나? 돈을 대는 태섭이 남들 앞에서 도포를 입고 잔을 올리는 제주 노릇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거의 매년 같은 물음을 받는다. 걔도 동네에서 제일로 어른격인 행님이 하셔야지. 지가 하다 이 말이 됩니까? 태섭은 나서기를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다. 뭐 그라모 그리 하지. 태광이 니는 니 저한테 내일 내가 이리 올기라고 하고 그 보살하고 한자리 하도록 시키라. 노인은 슬그머니 방바닥에 놓인 돈을 집어 주머니에 넣는다. 군침이 돌고 있는 입속을 꿀꺽 삼키며 태연한 척하지만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쓸 돈 한 뭉치가 생겼으니 마음이 돌풍에 휘둘리는 낙엽같이 건들거린다. 무릎을 짚으며 일어서려던 노인은 도로 앉으며 아, 참 그 와 안 있나. 노병구 말이다. 한다. 꾸루와의 이름이 노인의 입에서 나오자 태광의 눈썹이 치켜 올라가며 노인을 본다. 와요. 정작 물음을 받은 태섭보다 태광이 먼저 김태식에게 묻는다. 그 집에 아가 맺히고 다 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인데 집안 사는 꼴이 매련 없단다. 찔럭거리고 댕기도 그래도 먹을 거는 어디서 구해오고 했구만. 감옥 간 뒤로는 뭐 식구들이 굶고 살다시피 한단다. 아, 이쯤이면 그놈도 정신 차렸을까 아이가? 네가 어째 해서라도 그 자식 내 보내는 게 안 좋겠나? 태섭을 쳐다보며 노인은 꾸루와이의 집안 사정을 늘어놓는다. 그러고 보니 다들 눈에 안 보이는 꾸루와이가 감옥에 갇혀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태섭도 태광도 말없이 서로 얼굴만 본다. 행님, 그거는 일단 두고 보입시다. 우리 손에서 떠난 일인데 판사 아니면 어째 꺼내온단 말입니까? 태섭은 일단 자신의 능력 밖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아이고, 걔도 니라면 할 수 있을 끼다. 상주 경찰서장도 이 말이라 하면 막 무릎 조이는 세상 아이가. 함 해봐라. 그 집이 정말로 안 됐다 쿠더라. 하고 끙 하는 소리를 내며 노인은 방을 나선다. 태섭은 잠시 잊고 있었지만 알 수 없는 연유에 의해 세상에 자신이 무슨 큰 빽이라도 가진 사람처럼 알려진 것이 불편하지만 그렇다고 아니라고 내놓고 부정도 못하는 입장이다. 도무지 어디서부터 이 요상한 일을 밝혀낼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 본다. 태광이, 행님, 내가 생각해도 그게 그러십니다. 식구들이 굶고 있는 게 다 그 자식 때문이지만 뭐 그래도 이 동네 사람 아닙니까? 힘 한번 써 보이소? 이쯤 했으면 됐을 깁니다. 기가 찬 태섭이다. 심지어 동생 태광도 자신을 믿고 있으니 말이다. 변변히 할 말이 없는 태섭이 니는 니 처시키가 병구집에 들다보라 캐라.
갈 때 양식이라도 들고 가고 다른 거는 내게 맡겨놓고 애도 생각 좀 해보거라 하고 태광에게 시킨다. 태광은 눈짓이 봄에 지을 농사 땅을 입에 올린다. 태섭은 그건 이미 주겠다고 했으니 종가의 농사는 장서방에게 맡기고 너는 이제부터 너의 농사나 잘 지어라 한다. 또 태광이 앞산 등지에 있는 고구마 밭을 내달라는 것도 그리 하라고 한다. 태광은 기분 좋게 문을 나서고 장서방은 아까부터 태섭에게 말할 기회를 기다리던 차 비로소 입을 연다. 봄도 됐고 조금 있으면 농사일이 시작될 것이라 이번 태봉제가 끝나면 제가 한 2, 3일간 서울 나들이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 해도 되겠습니까? 방 안에 있었지만 한마디도 없던 장서방이라 태섭은 장서방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지난번 서울 간 게 언제지? 겨울이었나? 벌써 그리 됐네. 극하지 뭐. 근데 장서방 하고는 장서방의 얼굴을 쳐다본다. 무슨 할 말이 있는 눈치다. 지난번에는 초겨울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하실 말씀이? 딴 게 아니고 한 이틀 소양이가 안 빈다. 무슨 일 있나? 대수롭게 묻는 척하지만 실은 어제도 저녁상을 광수애미가 들고 들어왔었고 그제도 그랬었다. 잠자리 물을 드리라고 말하고 싶지만 얼굴도 보이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다. 장서방은 속으로 짐작되는 것이 있지만 자신이 태섭에게 알릴 만큼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글쎄요. 몸이 아프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광수 엄마가 그리 말하던데요. 방에 불은 넉넉히 넣어서 춥지는 않습니다. 몸살이면 곧 일어나겠지요 뭐. 하고 장서방도 일어서서 문을 나선다. 장서방의 등 뒤에서 태섭이 묻는다. 노병구도 올해 종가 농사를 짓나? 작년 봄에 노병구가 태광의 허벅지를 삽으로 도륙을 냈지만 농사는 마누라가 들어서서 그럭저럭 지었다.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단마지기를 짓기로 되어 있다. 노병구는 단마지기 농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 문을 닫으려는데 대문을 들어서는 광수애미의 휘젓는 팔이 눈에 보인다. 아주버님예! 돌계단을 올라서며 불러대는 광수애미의 소리에 태섭도 일어서서 마루로 나온다. 꾸루와의 집에 양식을 갖다 주라고 예? 아이고 어째 그리 매미 태평양 가십니까? 그놈의 새끼 생각만 해도 우리 아바의 병원에서 고생한 기 치가 떨리는데 하기사 입이 어디 한둘입니까? 이 가을에 안 죽고 산기 용치에. 어렵다는 아주버니 앞에서도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내뱉는 광수애미다. 그래도 그 집 식구가 우리 농사도 짓고 딸린 아들도 많다고 합디다. 때끌이나 챙기다 줘이소. 울매나 예? 광수애미의 마음이 밉고 안됐고 하는 두 마음으로 결정을 짓지 못한다. 알아서 하이소. 태섭이 소소한 일에 관여하기 싫다는 듯 말하자. 한 말이 됩니까? 그 집 아지매가 신랑 잘 만나서 호강을 합니다. 호강을. 하며 태섭의 말을 듣기도 전에 광으로 들어가며 마당에 대고 큰 소리로 부른다. 장씨 아저씨 이거 들고 직항 가입시다. 무거워서 내는 못 듭니다. 뒷단에서 장독대 밑에 있는 무너진 돌을 쌓고 있던 장서방이 돌아서 나온다. 태섭은 슬그머니 광으로 발을 옮겨 광수애미에게 재수씨 소양이가 많이 아픕니까? 장서방이 쿠던데. 쌀을 자루에 퍼담던 광수애미가 육중한 허리를 애써 태섭의 쪽으로 돌리더니
얼굴을 빤히 올려다보며 여태 뭐입니까? 하고 다음 말 없이 태섭의 눈만 본다. 태섭도 뭘 모르냐는 듯 광수애미의 질문에 눈을 크게 뜨고 보기만 하자 광수애미는 도로 허리를 돌려 뇌박질을 해대며 혼잣말처럼 짓거린다. 아무캐도 서울 행님한테 기별 넣어야 되겠습니다. 소양이가 아가 들어선 모양이라 예. 태섭은 정신이 번쩍 든다. 등을 돌리고 쌀을 퍼담던 광수애미는 속으로 그놈의 옆편네 서울에 평생 살면 오죽이나 좋으랴. 이 광을 내 마음대로 열고 닫고 할 수 있는데 내 입으로 왜 내려오란 기별을 하라고 했을꼬. 구시렁거리며 자루끝을 동여매고 장씨 가입시다 하고 마루로 나서고 장서방은 쌀자루를 어깨에 올리고 그 뒤를 따라 나선다. 태섭은 천천히 자기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는 방 한가운데 서서 천장을 쳐다보며 그렇지. 그럼 그렇지. 내가 그럴 리가 없지. 하고는 방에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담배 한 대를 땡긴다. 태섭의 속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혼자만 앓던 사실이 있었다. 동생 태광도 쑥쑥 아들을 둘씩이나 낳고 마을에 사는 어떤 사람들도 먹일 것이 부족할 만큼 자손을 잘도 보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자신만은 후손을 보지 못하고 있던 것이 다들 마누라가 씨를 받아내지 못하는 것이라 여겼고 또 마누라 역시 자신이 십수년을 온갖 정성을 다 들여봤지만 효험이 없자 스스로 자신의 탓도 돌렸지만 태섭은 태섭대로 혹시나 자신이 베넷병신이 아닐까 하는 고민도 없지 않았던 것인데 오늘 자기 귀를 의심할 만한 광수애미의 말에 자식이 생길 것이라는 소식보다 자신이 씨 없는 수박이 아니라는 것에 더 활기가 돋는다. 그럼 그렇지. 또 한 번 더 자신을 대견스레 추스르며 깊게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고 내뿜어대며 왠지 모르게 허리가 고추서고 양 어깨가 펴지며 세상이 만만해진다. 만사가 잘 풀릴 것 같은 예감이 휘몰아치는데 그 알 수 없는 경찰서장의 머리 조아리는 모습이 떠오르자 난감해진다. 한참을 생각에 잠겨 이런저런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훑어내려가 보지만 잡히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 아 뜨거! 담배가 꽁지까지 타들어가는 것도 모른 채 생각에 잠겼던 것이다. 그건 그렇고 귀하디 귀한 내 새끼를 잉태했다는 소양이는 어찌하고 있나. 궁금한 태섭은 마침 장서방도 광수애미를 따라 나갔으니 집안에 아무도 없겠다 하고 일어서서 소양의 방문 앞으로 간다. 소양아. 나직한 소리로 불러본다. 저녁때가 되었으니 해는 벌써 서산을 넘었고 집집마다 굴뚝에서 내뿜는 연기가 마을 머리 위로 낮게 깔리기 시작한다. 아무 대답이 없다. 소양아, 자나? 태섭은 고개를 돌려 대문 쪽을 한번 보고는 슬며시 방문을 연다. 사실 태섭이 소양의 방이나 장서방 방이나 열어본 기억조차 없다. 방 안의 광경이 낯설 만큼 태섭에게는 한 집안의 아래채지만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았었다. 이불이 크게 뭉쳐진 걸로 봐서 소양이 이불 속에 있는 것이 확실한데 아무 대답이 없자 태섭은 또 대문 쪽을 한 번 더 보고 아예 신을 벗고 방으로 들어서 문을 닫았다. 마치 남의 집을 모르게 들어서는 도둑 같은 심정이다. 이불자락 밖으로 삐죽이 나온 소양의 머리카락이 보인다. 태섭은 이불 위로 손을 대고 흔들며 소양아, 내다. 괜히 문 쪽으로 자꾸 시선이 가는 자신을 내 집에서 내 방에 내가 있는데 왜 이리 남의 시선이 걱정이냐 하며 안심시켜대며 한 번 더 흔들자 이불을 후다닥 걷으며 소양이 놀란 듯 일어난다. 아이고, 어째 지방에 잠이 들었던 모양이네 얘. 머리를 올리며 눈으로 사방을 둘러대는 소양이
낮인지 밤인지 모를 만큼 정신이 혼미하다. 요 며칠째 왜 그리 잠이 쏟아지는지 자도 잠이 오는 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불 속에서 지내고 있는 중이다. 헛기침으로 목을 털어낸 태습은 어떻게 물어볼까 생각해보지만 마땅한 말을 찾지 못한다.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고작 니 오대 안 됐나? 재수씨가 카던데. 광수 애미를 팔아서 겨우 할 말을 한다. 소양이 늘부러진 이불을 개면서 한편으로는 헤쳐진 치마며 저고리를 수습하다가 태섭의 그 말을 듣고는 고개를 숙이고 괜찮아 얘 한마디만 달랑 남긴다. 사실 괜찮은 소양이가 아니다. 사나흘째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코끝에 맴도는 알 수 없는 냄새로 시달리고 있으니 도무지 기운을 차릴 수가 없어 그냥 엎드려 잠만 자고 있던 참인데 광수 애미의 말로는 조금 지나면 절로 나아질 거라 했으니 그 말만 믿고 기다리고 있는 소양이다. 태섭은 아직 햇빛이 남아있는 뒷산 길을 걸어 점촌으로 가고 있다. 해그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갈 때지만 오늘 태섭은 집에만 있기에는 너무 기분이 좋다. 봄이 지척이고 또 이왕 작정하고 나선 일이라 선거운동도 늦출 수는 없다. 설이 지나고 보니 참의원 선거가 코앞같이 느껴진다. 민의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강호식은 자유당 이 박사를 등에 업고 반석 위에 있겠다. 자신도 그 좋다는 정치를 해서 그 잘난 정치인회장이 아니라 의원이라는 이름을 달고야 말겠다. 그러면 감히 누가 자신을 보고 끈떨어진 갓을 썼다고 하겠나. 하지만 지금 점촌에 가는 것은 사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저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서다. 천하를 얻은 기분이 이런 걸까? 잠자코 집에서 지내기에는 아쉬워 해는 가물거리지만 길을 나섰다. 관동장에 가는 발걸음은 조금도 머뭇거림이 없다. 아예 대문이 활짝 열려있는 기생집이다. 인근에는 이만한 사교장이 없다. 예전 어느 고택을 술집으로 만들어서인지 그 위용이 과히 들어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뒷짐을 지고 배를 불쑥 내밀어 골 깊은 목소리로 주인장을 불러대기에 딱 어울리는 그런 와옥이다. 여보게! 과연 태섭은 손을 허리 뒤에 모아 뒷짐을 지고 안에다 대고 호기 있게 그러나 적당히 낮은 목소리로 부른다. 아직 어둡지도 않은 초저녁이라 기생집 출입은 이런 시간이다.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어른이 어쩐 일로 소식도 없이 오십니까? 치마 한 자락을 움켜잡고 뽀얗게 분칠을 한 여인이 호들갑을 떨며 마루로 나온다. 이 집의 주인이다. 퇴기는 아니지만 퇴기만큼의 나이를 얼굴에 달고 있다. 그래. 설도 잘 쉬고? 태섭도 요정에 온 게 얼마만인지 모를 지경이다. 지난해 민의원 선거 때 하루가 멀다 하고 들락거렸지만 그 뒤에는 방석 위에 앉아 보료를 팔꿈치에 댈 일이 없었다. 안 그래도 어째 영감님이 안 오시나 했습니다. 한참 됐지? 주인 여자는 태섭의 한쪽 팔을 잡아 방으로 이끌며 은근히 몸을 밀착시킨다. 태섭의 코끝에 닿는 분향이 그저 감미롭다. 참으로 오랜만에 맡아보는 향기다.